자, 이번 강의는요, 윈도우 최저가 팁, 하드디스크 데이터 복구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디스크의 구조 및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디스크의 종류는 우리가 하드디스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SSD라는 하드가 있죠. 그 두 가지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디스크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컴퓨터 주경기 이상 유무 진단 방법에 대해서 이 지금 하드디스크가 내가 노트북을 쓰던 아니면은 데스크탑을 쓰던 그 컴퓨터에 어떤 그 전원을 켜게 되면은 먼저 이 바이오스가 기동을 하게 되는데, 이 바이오스하고 장치들하고 연동해서 주변기 이상 유무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내장된 진단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어떤 그 데이터 복구 사례를 가지고 복구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복구 사례를 하기 전에 요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요런 그 복구에 앞서 요런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복구 사례는 어떤 게 있냐면은 부팅 시 스마트 에러라는 하드디스크 에러가 출현이 돼서 일단 부팅이 되고 나서 보면은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현상, 우리가 데이터를 열어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디스크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드파트에서 개발된 데이터 복구 툴에 의해서 우리 복구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 복구 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근데 데이터 복구 방법, 지금 어떤 사례를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를 복구하는 단계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하드나 SSD가 문제가 돼서 내가 저장하고 있던 소중한 데이터를 내가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본인이 해보다가 안 되면은 결론적으로 복구 전문 업체로 가게 되는데, 복구 전문 업체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데이터 복구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100% 복구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데이터가 많이 못 살리는 그런 어떤 그 장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복구 전문 업체에서는 어떤 그 디스크 표면에 있는 데이터가, 디스크 표면은 정상인데 데이터가 우리가 포맷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 삭제를 해가지고 며칠 썼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리려면 안 살리니까 복구 전문을 찾아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요 하드디스크 표면, 기록면은 정상인데 이런 컨트롤 보드들이 나갔을 경우는 하드 복구 전문 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폐하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모델을 찾아서 이런 것을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살리는 그런 작업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보면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한 달 정도 되면 스크랩, 그죠? 그 기계에 우리가 고장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거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드디스크도 많이 가져가죠. 근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고장난 것들은 보통 복구 전문 업체로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드가 복구를 했을 때 어떤 기록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컨트롤 보드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똑같은 모델을 찾아서 그 보드를 다시 이 장치에 붙여서 데이터 살리는 용도로 많이 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지인의 데이터가 문제가 됐을 때 충분히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으로 갖고도 우리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다. 물론 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 개인적인 데이터라든가 지인 데이터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조성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 복구에 앞서서 우리가 하드디스크의 구조 및 종류를 좀 알 필요는 있다. 그죠? 하드디스크는 뭡니까? 우리 컴퓨터에서는 보조 기억 장치죠. 보조 기억 장치로서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
또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USB 메모리 이런 것이 되겠는데, 보통 하드에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그 보조기억 장치로서는 우리가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옛날 지금도 쓰고 있지만 요렇게 플래터라는 원판 안에 어떤 기록면이 있어서 여기다 기록하는 방식을 우리가 하드디스크 HDD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풀네임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런 장비들을 좀 많이 써왔죠. 근데 요 근래 와서는 뭡니까? SSD라는, 그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라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이용하죠. 이 SSD는, 그죠? SSD는 보면 요렇게 이 원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플래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어떤 그 반도체 소자를 써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USB 메모리 안에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플래시 메모리에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그 얘하고 얘 차이는 뭐냐면, 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SSD가 처리 속도가, 읽는 속도가 아니면 저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디스크는 3.5인치하고 2.5인치를 주로 많이 쓰는데, 3.5인치는 우리가 데스크탑용으로 많이 쓰고요. 2.5인치는 노트북으로 많이 씁니다. 노트북용으로. SSD는 뭐냐면 두 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어. 두 가지 타입이. 하나는 뭐냐면 2.5인치, 요 노트북에서는 하드디스크처럼 2.5인치짜리 SSD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SSD.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울트라북이라고 그래요. 얇은 노트북들 있죠? 거기에는 요런 형식의 M.2 SSD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SSD라는 게. 그러면은 이 하드디스크 3.5인치나 2.5인치는 이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가 SATA라는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지만, 그죠? 쓰고 있지만, 요 SSD 2.5인치 요거는 SATA 기반의 SSD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인터페이스는 SATA라는 인터페이스 쓰는 거죠. 근데 요 M.2 SSD는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SATA 3 기반의 인터페이스 쓰는 것도 있고, PCI 익스프레스라는 그런 그 기반의 인터페이스는 M.2도 있어요. 예전에는 SATA 인터페이스 방식의 M.2를 썼는데, 요즘은 이제 뭡니까?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SSD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전에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렇게 SATA 3 기반의 그 SSD를 쓰는 것하고 M.2 그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M.2를 쓰는 방식은 왜 자꾸 이런 걸 쓰냐 그러면은, 제가 전번 강의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CPU들은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계속 발전돼서 빠르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들이에요. 특히 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CPU는 빨라졌지만, CPU가 메모리를 통해서 하드디스크 데이터 읽어올 때는 이 액세스 암이라는 게 있어 왔다 갔다 읽는 속도가, 즉 액세스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그 CPU가 그 데이터 처리하는데 어떤 그 많이 버퍼링이 걸린다. 그래서 CPU가 발전되는 속도에 비례해서 주변 기기도 발전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SSD라는 이런 이 장치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왜 빠르냐면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다이렉트로 읽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액세스함이 왔다 갔다 원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서치하는 그런 시간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드를 장착한 기반에서의 윈도우 부팅은 보통 1분 30초 정도 걸리지만은, 이 SSD 기반의 우리가 운영체제는 보통 우리가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다 부팅이 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은 SATA는 보통 우리가 부팅용, 기본 우리가 작업용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로다가 하드를 하나 붙여서 용량이 작다 보니까 여기다 개인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으로다가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SATA 3라는 속도에 비해서 여기 지금 M.2,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M.2는 굉장히 빨라요. 즉 그래픽카드가 쓰는 인터페이스는 PCI 익스프레스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메인보드를 한번 놓고 보면요. 자, 메인보드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하드디스크도 우리가 3.5인치나 2.5인치, 그 다음에 SSD도 우리가 SATA 3 기반의 SSD 2.5인치가 있다고 그랬죠. 걔네들은 지금 요쪽에 요 인터페이스를 쓰는 겁니다. 요쪽에 요 인터페이스를. 근데 지금 M.2 SSD라고 해가지고 USB 메모리처럼 생긴 것은 이 그래픽카드 이 그래픽카드 쓰는 인터페이스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SATA
SATA 인터페이스에 비해서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훨씬 빠르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CPU하고 속도 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하게 지금 많이 노력하는 것이 결과로 나온 것이 뭡니까? SSD라는 애하고 뭡니까? 메모리가 지금 DDR4까지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CPU의 어떤 처리 속도하고 좀 맞물려서 개발되는 어떤 그런 주변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런 종류가 있다. 요거 위에 종류는 없죠. 그죠? 보통 보면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요런 SSD를 많이 쓰니까요. 자, 하드디스크 쪽에 HDD 쪽이나 SSD 쪽을 보면 우리가 이 하드디스크나 SSD 뒷면을 보면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SSD 마찬가지로 다 컨트롤 보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컨트롤 보드. 그래서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로 쓴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뒤에 요거나 아니면 SSD는 이렇게 이 디스크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이 컨트롤 보드하고 이렇게 컨트롤 보드가 다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물론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SSD는 고장률이 적지만 그죠? 원판이는 플래터 고장이 데이터가 기록 안 되는 분이 생겨서 우리가 배드 섹터라고 많이 하는 그런 게 생겼었죠. SSD로 가면서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이다 보니까 그런 분량은 없지만 이런 컨트롤 보드들이 어떤 소자들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SSD 고장이 나요. 간혹 이제 뭐 일반인들은 SSD는 고장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컨트롤 보드들이 문제가 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이 기록면인 하드디스크하고 SSD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이런 기록 부분하고 이 컨트롤 보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그러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제 요즘 그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면은 SSD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 부팅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권장할 만하죠. 그거는. 자, 우리 하드디스크를 뜯어가지고 구조를 보면요. 조금 전에 요 원판 여기가 데이터 기록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 데이터가 이걸 우리가 플래터라고 그래요. 플래터. 이 기록면이죠. 플래터를 우리가 돌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드디스크가 3.5인치는 1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7200회전이 돌고 노트북용 2.5인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5400회전을 돌아요. 이 회전수가 많을수록 이 처리 속도가 빠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래터라는 원판을 돌리기 위해서 이 스팬들 모터라는 게 있죠. 이 모터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 거고 여기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는데 액추에이터 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CPU가 명령을 내리면 CPU는 바이오스 도움을 받아서 그죠? 바이오스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뭡니까? 그죠? 사우스 브리지하고 같이 칩셋하고 해서 이 데이터 위치를 찾아내는 부분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헤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암 앞에 헤드가 있어서 얘가 요 기록면을 읽는 거죠. 그 보드를 뒤에 보면은 보드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칩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 지금 그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12V 전원을 받아서 이 소자들은 각각 12V 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2V를 받아서 이 전자 소자들이 얘 필요한 전류를 다운시켜서 전압을 다운시켜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메인 컨트롤러 칩이 있고요. 모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하드디스크도 이 바이오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 바이오스 안에 그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라는 어떤 그 하드디스크 자체 진단 기능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컨트롤 보드에 보면 있다는 얘기죠. SSD도 마찬가지죠.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 지금 컨트롤 보드, 모터 컨트롤 칩이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칩. 그 다음에 메인 컨트롤러 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캐시 메모리. 여기도 우리 하드디스크 보면은 버퍼 메모리가 8기가짜리냐, 16메가짜리냐, 32메가짜리냐, 62메가짜리냐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캐시 메모리가 클수록 처리 속도는 빠른 거죠. 그죠?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그 스피들 모터하고 연결되는 그 단자들이죠. 그죠? 단자들. 여기 이제 바이오스가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뭐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메인보드에도 바이오스가 있지만 하드디스크도 바이오스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컴퓨터에 전원을 켜게 되면 노트북 전원도 마찬가지고 데스크톱 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은 막바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읽는 게 아니고 요렇게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나 아니면 그 노트북 메인보드에 보면 요렇게 그 이 전자칩이 하나 있는데 이걸 보통 MCU라고 얘기해요. 여기 안에 우리가 바이오스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번 그 실물을 보여드렸는데 메인보드를 이렇게 보면요, 메인보드를 보면 여기 이렇게 칩이 하나가 있는데 요 칩이 요 안에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얘를 먼저 읽는 거예요. 얘를 읽어가지고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바이오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를 읽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그 부팅을 하게 되면 바이오스 화면 있는 거 화면이 나오죠. 뭐 CPU는 뭐고 뭐 바이오스 뭐 버전은 뭐고 뭐 이렇게 쭉쭉 나오죠. 메모리는 얼마큼 나오죠. 거기서 딱 걸리는 게 하드디스크 에러가 나면은 조금처럼 뭐 스마트 무슨 에러 하드 이렇게 에러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 안에 그 컨트롤 보드에 그 바이오스가 있다고 그랬죠. 걔하고 연동해서 하드디스크 자체 진단 기능을 통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그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스라는 것은 전원을 딱 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막바로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죠? 운영체제나 필요한 거 읽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스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이제 주변 기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지? 먼저 그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서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이오스 그 안에는 우리가 그 세 가지 루틴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컴퓨터 전원을 딱 켜게 되면 누르게 되면 와서 먼저 얘를 먼저 읽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요건 전자칩이고 전자칩 안에 이 폼웨어라는 바이오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요 안에 세 가지 루틴이 있는데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읽어서 얘는 스타트업 처리 루틴은 뭐 하냐면 포스트, 파워 셀프 테스트, 즉 이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주변 기기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메인보드에는 CPU도 달려있고 메모리도 달려있고 그래픽카드도 달려있고 SSD도 달려있고 하드디스크도 달려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한다고 얘가, 이 프로그램이. 이상이 없어야 우리가 컴퓨터를 쓸 거 아닙니까? 뭐 그래픽카드가 이상이 있다든가 CPU가 이상이 있다든가 메모리가 이상이 있으면 아예 부팅이 안 되죠. 화면 무현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먼저 얘를 체크할 때, 그죠? 이상이 없나, CPU가 이상이 없는지, 메모리가 이상이 없는지, 그래픽카드가 이상이 없는지, 하드디스크가 이상이 없는지, 하드디스크 단계로 들어갈 때 바로 바이오스 프로그램하고, 하드디스크 안에는 우리가 그 하드디스크 컨트롤 보드 안에는 바이오스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진단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얘랑 연동해서 하드가 이상이 없다를 우리가 내뱉어 주는 거죠. 뭐 뒤에 좀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이상이 없다는 뭡니까? 하드디스크에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는 뭐라고 얘기했죠? 운영체제를 띄워줄 수 있는 그 작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부트 매니저가 기동을 해서 운영체제를 우리가 띄워서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가 그 모니터 화면에 윈도우 12, 뜨는 거죠. 그죠? 그 역할까지가 얘가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가 부팅이 됐다면 이 스타트업 처리 루틴은 제어권을 운영체제에 넘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포스트 단계에서 하드디스크하고 연동이 돼서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체크를 해서 에러를 내준다.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드디스크에도 바이오스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프로그램도 중요한 거예요. 하드디스크 바이오스가 문제가 돼도 하드를 인식 못하는 증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계로다가 여기다 써놓는 작업을 하기도 하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참조를 하라고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죠? 자, 조금 전에 그 바이오스하고 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죠? 그 롬하고 연동이 된다고 그랬죠? 그 바이오스하고.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온하게 되면 바이오스에 맨 먼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트업 처리 루틴 읽어서 포스팅 작업을 한다 그랬죠? 내 주변 기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이 하드디스크 장애 진단 그 프로그램이 어디 있냐면은
그 롬 안에 그죠? 스마트라는 그죠? 셀프 모니터링 아날리시스 앤드 리포팅 테크놀로지 시스템이라는 이 스마트라는 기능이 그 하드디스크 롬 안에 탑재가 돼 있어요. 걔랑 이 바이오스랑 연동이 돼서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이 화면에 무슨 하드디스크 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그쪽 여기 있는 그죠? 여기 있는 바이오스하고 연동이 돼서 하는 거죠. 바이오스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참조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스마트 뭐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간혹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바이오스하고 연동이 돼서 바로 이렇게 하드가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체 진단 프로그램이 여기 지금 이 컨트롤 보드에 이 바이오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걔랑 이제 이 바이오스 메인보드의 바이오스하고 인터페이스가 돼서 이제 그런 진단을 해드리는 거죠. 고객들한테. 자, 그럼 복구 사례에 대해서 갖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론을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부팅시 하드에 스마트 에러가 발생된 사례예요, 이게. 그래서 요 하드를 분리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진단이나 수리하고 나서 테스트하는 장비인데, 거기에 지금 도킹 스테이션 하나 달아놨어요. 하드 도킹 스테이션. 그래서 2.5인치, 3.5인치 이런 부분들을 요 도킹 스에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를 부팅했을 때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도킹 스테이션에 문제되는 하드를 그죠? 장착을 하고 나서 눌렀더니 바탕화면에 그 화면에 스마트 에러 하드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윈도우까지 부팅이 됐는데 들어가니까 하드가 읽을 수 없는 상태로 된 사례다. 그래서 읽을 수 없는 상태니까 운영체제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백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으로 복구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온 경우는 데이터를 빨리 복구하고 하드디스크나 SSD를 교환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드디스크나 SSD는 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소모품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빨리 백업받아 놓고 우리가 그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부팅 시에 이렇게 그죠? 하드 도킹 스테이션에다 장착을 하고 부팅하니까 이렇게 프라이머리 슬레이브라는 그 하드가 그죠? 스마트 이런 에러가 났는데 백업 앤드 리플레이스 그죠? 백업하고 빨리 대처를 해라 이런 메뉴가 나오면서 부팅하려면 F1키 리줌 그죠? F1키 눌러서 부팅을 해라 이렇게 나왔죠. 요런 에러를 여러분들이 종종 볼 겁니다. 그죠? 하드디스크 스마트 스테이트 배드 그죠? 이거는 하드디스크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에러가 나면서 부팅하면서 일부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요런 아마 그 메시지는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은 아마 경험해본 그 일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킹 스테이션에 장착을 하고 우리가 부팅을 했더니 요런 에러가 나왔다. 그래서 일단 F1을 부팅을 했어요. 부팅을 해갖고 디스크 관리자 봤더니 디스크가 라우라고 인식을 요런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라우 LAW라는 이런 그 포맷으로다가 이렇게 보여요. 그죠? 이렇게 혹시나 하고 좀 데이터를 살릴까 하고 들어갔더니 디스크 우리 부팅 후 윈도우에 탐색기로 들어갔더니 지금 여기는 데이터가 있다고 나오지만 얘는 지금 디스크 드라이버는 F 드라이버로 표현되지만 뭔가가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드디스크 고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좀 보이시죠? 이게 요런 게 정상이에요. 정상. 배드가 있더라도 우리가 배드가 있으면 하드는 이렇게 그 데이터가 있는 모양으로 보이는데 하드가 완전히 고장 났다 그러면은 물론 이게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보이면서 데이터가 이게 보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하드가 불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진단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검사 툴로다 검사를 해봤더니 지금 시게이트 500기가 2.5인치 하드는 건강 상태가 나쁘다. 그죠? 이건 배드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배드는 우리가 데이터는 보일 수가 있죠. 그죠?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 하드디스크 검사 툴을 검사하면 좋음, 주의, 나쁨이 있는데 이건 나쁨, 제일 최악의 상태로 이 하드는 발전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윈도우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데이터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데이터 복구는 우리가 유료로 쓰는 그 프로그램인 데이터 복구 툴이 있고요. 무료로 쓰는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로 무료로 쓰는 이제 그런 그 복구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좀 쓰는 것들, 일반인들이 좀 많이 쓰는데 요거는 성능이 이렇게 좋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죠? 뭐 레커버라는 것도 있고 언딜리트 360도 있고 와이즈 데이터 리커버리라는 것도 있고 프란 파일 리커버리라는 것도 있고 이레이지 US라는 그런 이 무료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 그죠? 하지만 이제 뭐 어떤 복구를 좀 해보는 사람이라든가 좀 괜찮은 건 전문가들이 좀 사용하는 것은 뭐 R 스튜디오라든가 파이널 데이터라든가 뭐 게이트 데이터 리커버리 마이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지금 게이트 데이터 리커버리 마이 파일로다가 좀 쓰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뭐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 구글링 하면 뭐 데모 버전이 있을 겁니다. 일단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마음에 들면 유료 버전을 구입해야 되겠죠. 물론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 특히 이제 고객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유상으로다가 데이터 복구를 하시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복구 툴은 하나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옛날에 파이널 데이터 이것도 많이 썼는데 요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니까 복구율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 하는데 아무래도 무료 프로그램은 복구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런 세 가지 뭐 R 스튜디오라든가 파이널 데이터라든가 뭐 게이트 데이터 리커버리 마이 파일 이런 것들은 좀 성능들이 그래도 좋아요. 그죠? 아무래도 뭐 무상보다는 이제 유상인 프로그램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데모 프로그램도 받으면 뭐 한 달간이가 무료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찾으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게이트 데이터 리커버리 마이 파일 하면 나올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데이터를 한번 복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 지금 뭐 쓰는 거기다 한번 데이터를 날려가지고 한번 이걸로 복구해서 이제 복구가 되는지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좀 시키고자 합니다. 그죠? 뭐 간혹 뭐 복구 프로그램 못 쓰면 돼요 하지만은 뭐 글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 쓰겠죠. 근데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일단 데이터 복구 방법은요. 이 지금 바텀에 있는 그 리커버리 마이 파일이라는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그죠? 이런 창이 뜨면서 파일을 리커버리 할 거냐 아니면 드라이버 자체를 리커버리 할 거냐. 보통 우리가 드라이버 리커버리를 하죠. 그죠? 드라이버. 지금 F 드라이버로 하고 아까 그 데이터가 안 나타나는 부분이었었죠. 그러면 이제 리커버리 드라이버로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넥스트 버튼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조금 있으면 읽어요. 여기 보면 지금 요거 이쪽에 C하고 이 D는 지금 내가 쓰는 파일 드라이버고요.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요 500기가 요게 지금 복구할 드라이버입니다. 이게 요거 보이시죠? 그 여러 가지 선택을 나오는데 복구할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넥스트 버튼을.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드디스크가 상한 거니까 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손상된 범위가 얼만큼에 따라서 읽는 속도가 짧아질 수도 길 수 있는데 많이 길어요. 그래서 복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저녁 때 걸어놓고 가죠. 예. 일단 저도 걸어놓고 간 겁니다. 쭉 얘가 진행을 해요. 이렇게 진행해서 복구할 하드디스크에서 그 문제된 하드에서 복구할 데이터를 쭉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검색이 이제 얘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게 창이 뜨면서 인포메이션만 나오죠. All searched complete. 그죠? 모든 데이터를 검색했다. 그죠? 완료했다. 그럼 우리가 OK 사인을 누르죠. 옆에 지금 복구할 데이터를 쭉 나오네. 데이터가 지금 500기가 중에서 뭐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아요. 뭐 영화서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네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어떤 디스크 표면 자체가 어떤 특정의 이게 기스가 나가지고 배드가 나가지고 눈에는 보이지만은 데이터가 못 살려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은 얘가 이 지금 복구 프로그램이 판단했을 때는 전부 다 이게 서치를 한 거예요. 검색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고객들이나 아니면 내가 살릴 때 필요 없는 데이터는 살릴 필요가 없겠죠. 그죠? 뭐
필요한 데이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만약 회원관리 쪽으로 한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선택을 하고 요 세이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요게 지금 잘못된,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검색을 했으면은 요거를 검색한 결과를 갖다 우리가 저장해 놓는 게 좋아요. 저장해 놓는 게. 왜냐면은 하다 보면 컴퓨터가 오류가 나거나 컴퓨터가 멈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이 많은 걸 검색을 하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또 소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색이 아까 완료됐지 않습니까? 앞 단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요 검색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특정 폴더에다 검색 결과를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컴퓨터 썼다 재부팅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띄워서 저장해 놓은 검색 결과 있죠? 요거 끄집어내면 바로 나오니까 우리가 쓰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여기 지금 메뉴에 보면 세이브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메뉴에.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저장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냥 편의상 바탕화면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임시라고 하든가 뭐라고 해갖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장이 완료되면 세이브 컴플리트 저장이 완료됐다. 그러면 우리 OK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럼 바탕화면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파일이 제가 지정해놓은 파일명하고 뒤에 확장자가 RSV라는 확장자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죠?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뭐 복구하다가 잠시 섰다든가 멈췄다든가 그러면 어차피 재부팅하면 또다시 우리가 검색 작업을 하면 하루를 또 걸어놓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요 파일을 로드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막바로 우리가 검색해 놓은 창이 뜨니까 또 작업을 바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복구할 때는 이 파일을 쓴다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검색이 완료가 되면 검색 결과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오류가 나거나 문제가 됐을 때 다시 파일을 로드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복구 전에는 이 파일을 저장해 놓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구 프로그램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반드시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써요. 반드시 어떤 그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자, 이제 실질적으로 복구를 이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 가지 폴더가 나왔는데 꼭 필요한 파일만 복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특정 폴더를 선택하는 거죠. 요 앞에 그 체크마크 클릭을 하게 되면 요게 선택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맨 위에 보면 세이브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세이브 버튼 클릭하면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거냐. 저는 이제 D 드라이버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임시 백업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택을 하고 OK 사인을 누르게 되면 거기다가 요 파일, 그죠? 얘가 읽은 요 안에 파일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그쪽에다가 세이브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쭉, 그죠? 완료가 되면 여기 이제 OK 사인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내 지정해 놓은 폴더로 요 안에 있는 파일들이 그걸로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 깨진 파일들은 들어간 가겠지만은 나중에 보면 뭐 다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건 뭐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돼 있나 들어가서 보면 지금 D라는 폴더에 임시 백업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다가 제가 저장을 한 겁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죠? 네, 살았어요. 네, 보니까 뭐 그 PDF 파일로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를 실행해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다는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실행했을 때 깨진 파일들은 오류가 나겠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감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살아난 겁니다. 자, 복구하다가 갑자기 뭐 오류가 나서 서버렸어요. 그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검색 결과치를 우리가 그 저장해 놨다 그랬죠. 그러면 뭐 재부팅 해가지고 다시 그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캔슬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캔슬을 눌러야 돼요.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로드를 해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바탕화면에 우리가 여기 지금 임시.rsv로 저장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 로드라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로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위치를 물어보죠. 바탕화면에 아까 임시.rsv를 저장해 놨으니까 얘를 클릭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금방 불러온 거예요. 금방. 만약에 이걸 저장을 안 해놨다 그러면 다시 검색을 하게 되면 하루 걸어놓고 가야 되는 우리가 수고를 번거로움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OK 사인 누르고 다시 여기서 복구를 하면 되겠죠.
복구를 해보니까 컴퓨터가 그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저장해 놓으면은 그렇게 우리 다시 읽어야 되는 사례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복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프로그램을 뭐 꼭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 더더욱 복구 프로그램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복구는 뭐 조금 있는 건 복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이 안 돼서 복구 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디스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드에 있는 그 필요한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